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생방송도 보실 수 있고 다시 보기도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99.6만이죠 지금. 네, 어제 JB가 전도하신 다음에 홍보. 네, 홍보 네. 5명 이상에게 판촉. 네. 5명 이상에게 널리 알려라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댓글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네. 어떤 댓글이었냐면 양심의 고백의 댓글이었습니다. 라디오로만 듣다 보니 유튜브 구독을 깜빡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촉. 한초. 왜 자꾸 전도란 말을 써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 왠지 뭔가 전도가 더 아, 찰떡같이 잘 와닿지 않는가라는 댓글 생각. 이야기하니까 제가 엊그제 봤던 정말 이상한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었는데 어제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네. 뭐죠? 어떤 분이 아마 카이로 뭐 이렇게 닉네임 이렇게 되던데 이분이 댓글을 달기를 저한테 더마카한테 좀 더 상냥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댓글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니 제가 매일 더마카한테 구박을 받는 처지인데 제가 뭘 상냥하게 해줘요. 제가 거꾸로지 지금. 지금 저 구박하시네요. 지금 이거 아닌데요. 저희 구독자 구박하고 있는 건데요. 상냥하게 한번 해보세요. 상냥하게. 카이로님 구박하고 있는 거죠. 상냥하게 해보세요. 제가 구박받고 있어요. 제가 네. 상황 파악은 대기실에서도 혼났는데 우리. 상황 파악은 확실히 하셔야 되고. 지금 10분 전에도 우리 대기실에서 혼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거 다 연기예요. 제가 더마카 캐릭터를 위해서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아, 평소 모습이에요. 평소 모습. 에라이님 네. 산에 들에 꽃이 피고 오라고 손짓하는데 돈도 없고 경기는 바닥이고 주말이 오는 게 괴롭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뭐 에라이님 마음이 제 마음이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같을 때 진짜 주말에 집에 있기가 힘들죠. 그렇죠? 꽃구경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꽃구경 가면 꽃만 보고 옵니까?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와야지. 근데 외식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주머니 사정이 또 그렇지가 않으니 힘든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이비는 2주 전인가 쭈꾸미를 혼자 드시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죠. 네, 에라이님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돈도 없고 나 저한테 좀 상냥하게 좀 해봐요. 상냥하게. 돈도 없고 경기도 바닥이고 주말이 오는 게 괴로울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선 집중과 세상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고요. 네. 제이비는 쭈꾸미 먹었다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이비 타임즈 쭈꾸미 샤브샤브 오늘도 맛있었는데. 챙겨드릴 게 많습니다. 뭐라고 웅얼거리시나요? 샤브샤브 맛있었다고. 네, 오늘도 챙겨드릴 뉴스가 많은데요. 속보부터 좀 챙겨드릴까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 북부지법 이창렬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상혁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검찰 입장에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위원장직 수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이미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하고 인터뷰할 때 한번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일부 방통위원들은 기소가 되는 순간에 대통령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김현 상임위원의 주장은 그거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만약에 직위 해제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가처분 신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죠. 7월 말까지 일단 임기를 채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임명권자가 면직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임명이고 그다음에 면직은 또 이제 별도의 문제인 건데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면직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이유로 면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그게 또 김현 상임위원장의 주장, 상임위원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무직의 경우에는 그래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과연 그 다투면서까지 그렇게 당기려고 할 것인가? 요걸 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퇴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새로운 국가안보실 수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김성한 실장이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이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실은 경질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지럽게 할 것 없이 딱 이거 하나만 좀 보죠. 교체 배경인데요. 그 교체 배경을 읽는 포인트가 뭘까? 이걸 좀 쭉 살펴봤더니 제가 볼 때는 이미 사퇴한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보도를 종합하면 김일범 의전 비서관의 사퇴 이유도 바로 이 문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들. 이게 문제가 돼서 사퇴를 한 것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이제 미세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되게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좀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3월 초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 누락건이 보고가 됐다는 것도 3월 초라고 하니까 그 시점은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왜 그때 외교비서관이나 안보실장까지 그런 교체를 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전격 사퇴의 모양새를 빚어냈느냐. 이게 지금 그 밝혀져야 되는 이걸 알아야 김성한 안보실장의 교체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일범 의전 비서관 사퇴 시점에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따라서 여기서 김일범 의전 비서관 사퇴와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봐야 결국은 안보실장 사퇴의 배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중간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사퇴하는 단계에서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까지는 검토를 안 했던 것이냐. 아니면 하고 있었는데 다만 밝히지 않은 것이냐. 여기서 일단 먼저 나올 수 있는 가설이 사퇴를 전제로 다른 후속 작업, 예를 들어서 후임 뭔가 그 물색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가설은 성립이 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게 지난주부터라는 지금 보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간차는 여전히 발생을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그런 물색 작업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되는 게 뭡니까?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의 설명은 뭐였습니까? 사실과 다르다였잖아요. 그럼 그건 거짓 설명을 했던 겁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근데 이건 부차적인 문제니까 건너뛰겠는데요. 관련해서 한 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한일 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는데도 외교 안보 참모진이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고 그것의 책임을 김성한 안보실장에 대해 물은 측면이 있다라고 본다면 김일범 의전 비서관 사태와 김성한 안보실장 사태 사이의 그 시간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은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죠. 정리를 하자면. 네. 여튼 뭐 조금 약간 어지럽긴 한데요. 또 여권 관계자들의 말로 보도가 되는 것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 애초부터 방미 전에
김성한 실장 등 뭐 외교안보 진용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게 지금 여권 관계자의 말이고 그래서 방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결정적 계기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보고 누락건. 이거는 아마 그 거의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모두 그러니까 합쳐지는 지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결정적 계기는 그것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실장이 또 해명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딱 한 줄인데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이 공연 제안을 듣지 못해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더 이상 복귀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그 보고 누락건을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초에 알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조치로 김일범 의전비서관 교체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왜 그때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김성한 안보실장을.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맞고 신임을 잃은 결정적 계기가 된 건 맞는데 그러면 김일범 의전비서관 교체할 때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굳힌 것이냐 이게 남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게. 거기서 또 다른 일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보실에서 지금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소통 노력을 해서 국내 여론을 전환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부족함을 좀 느끼고 있었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지금 멘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김 실장의 직속 부하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뭐 최근에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말도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고. 김태효 1차장과의 불화설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전부터 불화설이기보다는 김태효 실세설은 한참 전부터 사실은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불화의 어떤 그 이유가 뭐냐가 사실은 핵심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많이 나왔던 보도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사람이 알력이 발생했던 거 아니냐. 한 보도는 김성한 실장은 속도를 좀 조절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김태호 차장은 이참에 그냥 확 풀자라는 이런 입장에 갈렸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어제 사퇴이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이런 토대를 마련한 후에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보임을 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로 한일관계 개선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는 문제. 그다음에 오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김태호 1차장과의 불화설의 결정적인 걸로 김태호 차장은 블랙핑크 건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김태호 차장하고 제대로 정보 공유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방증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게 결정적이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짚을 부분으로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촌철님들은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이 코앞인데 이렇게 괜찮냐? 1번 안보라인 교체해도 괜찮냐? 2번 주미대사 비워도 괜찮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은 어차피 주미 대사가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겸해서 결국은 일을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때문에 큰 구멍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그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그러면 안보실장이 수행을 하는데 안보실장 겸 주미대사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미 바로 후임 주미대사도 일단 내정을 했지만 아그레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주미대사 역할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죠. 조현동 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지금 좀 전에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JB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국민들이 많이 물었던 게 독도 문제 나왔냐, 그리고 또 후쿠시마 그 농산물 수입 관련해서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말이 나왔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 또 새로운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스가 요시대 전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교도통신이 지금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더 상세하게 지금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다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이게 정말로 오보라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이런 말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세한 내용이 보도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일단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 건데 아무튼 대통령실은 이걸 오보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팩트 체크를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대비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근데 이런 식의 화법을 쓰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지금 제가 주문하는 건 그럼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팩트를 대라 라는 건데 그걸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의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자꾸 뭐냐면 의혹이 의혹을 낳고 논란이 논란을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일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대꾸하지 않겠다 이걸까요? 대꾸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전부 다 그러면 일본 언론이 지어냈거나 일본 언론에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지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외교적 결례를 넘은 도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것도 계속 지켜볼 문제입니다. 시선 집중하겠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지 않고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안을 거부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서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이같이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사 합의로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특검법 상정을 확정한 건 정의당이 이끈 결과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던데요. 네. 자, 정의당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안을 안 받은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호정 원내대변인 말을 추가로 전해드리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임기 내,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 얘기하는 거죠. 임기 내에 완수하고 21대 국회를 나갈 것이란 큰 시간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러면 주목할 점은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과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결과를 낸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 점을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별개예요? 별개가 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그러면 정의당의 특검법안이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거냐. 이걸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정에 의의를 두는 것은 반쪽 처리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법사위에 올라가는 특검법안은 정의당 단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안,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발의한 안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미묘한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검 추천 권한을 어디서 행사할 것이냐에서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원내 교섭단체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겠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정의당 안은 두 원내 교섭단체 국힘하고 민주당은 빼고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게 채택될까요? 두 번째,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그 대장동 사업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따라붙는 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건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걸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사위에서 상정은 되더라도 지뢰가 지금 곳곳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 합의 처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사위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주당 의원이 10명에다가 국민의힘 플러스 조정훈 의원에도 8명이거든요. 그러면 표결 처리하면 민주당이 정의당 안을 처리하겠습니까? 자기당 안을 처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죠.
무과금 플레이어님이 아주 촌철을 남겨주셨어요. 법사위에 올린다는 건 옥천 허브에 갇힌 택배 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물론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예상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결과가 그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